재산 신고를 갖다가 올 3월에 이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돈이 54억 7천만 원입니다. 부동산이 17억 5,285만 원이고 예금이 34억 2,790만 원이고 채권이 3억이라고 합니다. 예금이 34억 2,790만 원.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서 이들 조국 부부가 부동산만 최소한 실제로는 한 28억, 10억쯤 더 된다는 거죠. 총 65억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90년 이후에 조국 부부는 서울과 부산에서 총 4채의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조국은 현재 본인 명의로 서초동에 삼익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시세는 20억이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시세가 급등했고요. 부인은 동양대 교수 정경심인데 강원도 강릉에 토지 5,000평, 서울 성북구에 상가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은 방배동 삼익 아파트 가격을 7억 9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공시가라는 거예요.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7억 9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조국이 사는 아파트의 가격은 실제 시세에 8억이라 계산을 해도 40%밖에 안 됩니다. 공시지가가 터무니없는데요. 전용 면적이 151.54, 뭐 한 47평쯤 되는 아파트 같은데 비슷한 매물의 이 매매 호가가 20억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값이 더 뛰었다고 합니다. 자, 조국은 2003년 5월에 이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이걸 사기 전에도 이미 아파트를 한 채 사서 팔았는데 98년에 송파 방이동에 30평짜리 대림 가락 아파트를 경매로 사서 자기 명의로 처음 취득을 했는데 이 아파트를 5년 만인 2003년에 매각하면서 방배동 이 아파트로 갈아탔다는 겁니다. 자, 부인은 더 복잡한데요. 현재 아파트나 주택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일가구 2주택 되자 정경심이가 본인 명의로 소유하던 해운대 자동 경남 성경 아파트를 3억 9천에 매각했다 합니다. 또 정경심이가 본인 명의로 가진 가장 큰 부동산 재산은 성북구 하월곡 등의 상가라는 거예요. 이 상가 건물은 이 부지가 139평방미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평이 좀 넘는 그런 바닥 면적에 지금 2층짜리로 되어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조국은 이 상가도 7억 9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공시지가 기준이라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훨씬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유사 사례가 없어서 근처에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것까지 포함되면 65억이 아니라 75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강원도 강릉에 땅 5,000평도 가지고 있는데 90년 12월에 이 땅을 샀는데 조 후보자는 이 땅의 가격을 32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강릉 변두리에 5,000평 땅이 325만 원. 자, 그러면서 정경시민은 강원도 토지를 산 같은 해에 잠실 우성아파트 31평짜리를 정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잠실 우성아파트를 99년 4월에 매각을 하고 부산의 이 해운대 아까 말한 그 아파트 50평짜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부부가요. 조국은 방이동 대림 가락 아파트, 부인은 잠실 우성 아파트 등을 각각 처분한 걸로 가지고 지금 이제 방배동의 삼익 아파트를 둘 다 지금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 조국 부부가 전세권도 부산과 양산에 3천만 원이 있고요. 또 주력은 예금인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총 27억 413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조국은 자기 명의로 6억 734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도 3억 있다 했는데 애초 8억이었는데 5억을 받아서 3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살아가는 법을 보면 여기에서 불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온갖 좋은 말을 하고도 그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그가 경멸했을지도 모를 우리 강남의 부잣집 자식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국은요, 남보다 특별하게 잘났다고 할 만한 그런 삶의 행태를 자신의 인생에서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냥 적당하게 부모 돈 물러받고 또 그걸로 적당하게 투기할 때 찾아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결국 그는 강남 좌파다. 즉 머리는 좌파인데 하고 다니는 행동은 강남의 부자들이 하는 그런 재산 형성 형태를 똑같이 했다. 실제로 엄격하게 평가하면 재산 가액이 한 75억쯤 될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이런 정도의 부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잘 있습니까? 일반 사람 중에요. 대단한 부부죠. 그런데 이 부부가 무슨 뭐 교수에서 그 돈 번 것 같지도 않고요. 그건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세상은요, 돈과 명예를 같이 주지 않습니다. 돈을 이렇게 그냥 남 하듯이 그렇게 벌었으면요, 그 다음에 돈 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은 남 하듯이 그렇게 다 벌고요. 그러면서 또 잘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진보적인 척하면서 또 재산까지 불리고 권력도 갖고 또 대권까지 노리고 이러면 그건 세상 불공평한 거예요. 선택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으려면 부당하게 돈 벌라고 하지 말고 또 남한보다 잘난 소리 많이 하려면 자기는 그렇게 처신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온 문제에 감나라 판나라 이렇게 언급하고 정의는 혼자 세우는 척하고 자기 재산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가 대략 짐작이 되게끔 남들처럼 진짜 그냥 공직 나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으로 돈 불려온 그런 사람처럼 살았어요. 자, 그러면 불법은 아니지만은 이런 조국의 행태가 떳떳하냐? 전 참 두껍다고 봅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요, 돈을 불려온 행태가 옳은 것이냐? 자, 조국의 저 흐름한 하월곡동에 있는 그 오래된 상가에 입주해 있는, 빽빽하게 입주해 있는 자영업자들은요, 숨통이 하루에 한 번씩 막혀가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기자들이 딴 데 가서 기사 쓸 게 아니라 그놈의 상가에 가서 월세를 얼마씩 좀 받는가를 취재 좀 하세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나는 뭘 해도 옳고 잘났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진리라고 세상 무슨 줄 모르고 마음대로 떠드는데요. 재산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재산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 그 돈들을 부모한테 어떻게 물려받았습니까? 증여세 냈습니까? 상속세 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예금이 저렇게 많아졌죠? 현금이요? 현금이 30몇 억씩 있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부부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가식 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특별하게 니도 잘난 거 없으면 남들처럼요. 그렇게 좀 유별나게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뱃을 해먹으세요. 요즘 또 조금 스트레스 쌓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김현종이라고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봐도 글로벌 호군이 일본의 영향은 함주민이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뭘 도와달라 중재 서달라 했냐니까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갈 때 원웨이 티켓 편도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안 되면 안 오겠다. 뭐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봤느냐. 이런 소리까지 지금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올 때는 공항에서 뭐라 했습니까? 국채보상운동 운운해서 우리를 좀 우습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재 표현 안 썼다. 미국이 알아서 해라 했다. 마치 민족주의자냥하고 가마우지 경제체제부터 탈피해야 된다 하고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 살아간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콜롬비아 대학의 학사, 거기 석사, 거기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죠. 이제 미국 관련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하다가 홍대 경영대학 무역학과에 조교수를 하다가 외문부에 고문 변호사를 하다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으로 있다가 법률자문관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있다가 외교통상부에 또 통상교섭조정관으로 왔다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노무현 때 등장을 해서 자, 그때 이후부터 이제 국제적인 경력을 좀 쌓아가고 유엔 대사하다가 유엔의 알주그룹 의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학교에 이 교수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통산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또 왔습니다. 문재인 때. 노무현 때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는 그 뒤부터 뭐 각종 유엔이고 뭐고에 이런 경력 좀 쌓다가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갑니다. 한미 FTA로 제일 덕을 본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근데 그 회사의 사장으로 간다는 것이 한미 FTA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근데 가서 오래 안 있어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몇 년만 적을 내놓고 임금을 페이를 세게 받고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됐다가 국가안보실의 2차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 맘대로 막 떠들고 있습니다. 동생도 지금 유명한 사람인데 금호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여동생도 미국에서 법학 박사를 했고 이 각종 이 로펌에 있다가 지금 금호의 부사장으로 있는 사람인데요. 재밌는 거는 2017년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재산이 10년 사이에 46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2017년에 10년 사이라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46억이 늘어났다 했지요. 자, 그래서 김현종이가 노무현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해외 사장을 갔지요. 해외 법무사장을요. 그리고는 다시 또 문재인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왔는데 10년 사이에 재산이 46억이 늘어나서 재산이 5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재산이 9억밖에 안 됐는데 10년 동안에 46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건물 토지가 15억 3천, 예금이 38억 8천. 자, 그러면 10년 동안에 지금 어디를 가서 뭘 했느냐? 46억이 늘어났는데. 자, 2009년부터
2009년 3월부터 34개월간 삼성전자 해외 법무 담당 사장을 지내면서 34개월이면 3년이 안 되죠. 86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김현종이는 FTA를 누구를 위해서 해준 겁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자로 뭐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입만 열면 글로벌 호군이 일본 영향은 한주민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김현종이가 받은 보수 86억 넉자로 뭐라 하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